12.16 대책으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이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자, 2주 만에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가격 과열, 이상징후 경계에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2주 만에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가 주택의 추격 매수가 감소하며 그간 상승세가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 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에 대해서 이상 징후나 과열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12.16 사태의 또 부작용이고 풍선효과입니다. 전세 부작용, 과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매시장하고 달리 전세시장은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칼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 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금 2주 만에 이미 전세 가격이 5,100씩 다 뛰었습니다. 주요 지역이 전부 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폭등하더라도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하고 달라고 매우 제한적이고 정부의 힘이 매매 시장처럼 그렇게 크게 작용이 안 되는 시장이 전세 시장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고 추가 대책 뾰족한 게 있을 수도 없어요.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당신 바람이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이야 언제든지 마련할 수 있지. 그동안 18번이나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자, 밑에 보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최근 일주일입니다. 2주 중에서 지금 2주 지났죠.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 보였다고 진단했다. 상승세가 상승폭이 절반을 줄었습니다. 그걸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고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13 대책 때도 가격 하락 효과가 9주차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9.13 대책을 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그 후에 더 폭등을 했는데 그리고 이번 대책은 그보다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아전인수야. 그리고 전부 거짓말이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 이 정부 발표 내용은 전부 이런 식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2.16 대책 발표되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오늘로서 이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가감 없는 있는 그대로의 그 부동산 시장 반응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댓글이 323개가 달렸습니다. 이 글에 잠깐 사이에 이 글에 댓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집 사지 말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말을 해봐라. 도대체 집은 언제 사라는 거냐? 니들 정권 때는 집 사면 안 되는 거냐? 국민들이 집을 사야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언제까지 떠돌면서 나무 집사지 하라고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완벽한 해법은 무주택자가 전부 다 자기 집을 가지게 하는 건데 이 좌파 정부는 집값 폭락시키겠다고 맨날 시장을 위협하고 세금을 갖다가 폭탄을 때려가지고 집을 못 사게 만듭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택 문제의 부작용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집을 샀으면 그 집을
상속 증여세를 손질을 봐가지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자식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집 한 칸 물려주는 것은 전용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상속증여세를 아예 면제시켜가지고 비과세시켜가지고 부모 세대가 번 돈으로 자식들한테는 집 한 칸은 자식들은 집 마련 안 해도 되도록 상속증여세를 아예 비과세를 하거나 면제를 시켜줘야 자식 세대가 번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상속증여세 최고세를 50%, 대주주 같은 경우는 65%쯤 됩니다. 지방세까지 3분의 2가 상속증여세입니다. 상속증여세로 벌었을 때가 소득세를 50%까지 다 뺐고 최고세율, 그 다음에 50%까지 소득세 내고 가지고 있는 돈을 또 자식 주는데 또 최고세를 50%, 65% 대주주 지분은까지 또 뺐고 써지도 못하게 돈을 꽁꽁 묶어두니까 소비와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들은 자기 벌어가지고 자기가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투자와 소비도 못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진 사람은 그 투기꾼이고, 그 다음에 악마의 부를 가진 사람이고 불로소득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금 폭탄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고 나오니까 집 사지 말라는 뜻이니까, 국민들이 전부 집을 안 사면은 집값이 통화량 증가할 때마다 집값은 자연적으로 10년단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집 문제를 영원히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말이 그 말이잖아. 언제까지 남의 집 살고 집 사지 말라는 거냐? 이제 국민들도 이렇게 똑똑합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겠다는 거냐? 바로 이 말이죠. 아니면 국민들을 무주택자로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죠. 얘네들 하는 짓이. 도대체 언제 집을 사라는 거냐? 현 정권 내내 집 사면 안 되는 거냐? 이게 국민을 위한 거냐? 찬성 250, 반대 6명. 이게 바로 국민들의 가감 없는, 조작 없는 정확한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찬성 250, 반대 6명. 총선 다가오니 분노한 서민, 젊은이들 표가 탐나지. 그래서 부동산을 투기꾼 몰아갖고 세금 폭탄 던지면은 집 없는 서민과 젊은 20, 30대가 또 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때린 거 아니야? 12.16 사태. 4.15 총선은 문재앙 정부 탄핵시키는 날 찬성 151, 반대 8명.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정확한 부동산 민심. 1년 내내 오르고 일주일 내린 게 뭔 의미가 있냐? 61 찬성, 반대 없습니다. 네가 사퇴하는 게 추가 대책이다. 찬성 53, 반대 2명입니다. 뭔 필요시 언제까지 서울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이제 그만해라. 찬성 18, 반대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도 힘들고 집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둘 다 힘들게 됐네요. 결국 모두가 힘들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나이 40 넘어 대출 끼고 집 한 채 장만했더니 뭔 세금은 저렇게 힘 풀리게 하는지, 정작 본인들이 뭘 도와준 게 있다고. 찬성 17명, 반대 1명. 그래, 이제 규제와 함께 공급책도 내놔라. 대출 틀어 막았어. 과수요는 잡혔는데 재건축 재개발이라도 활성화시켜야 주택시장 안정화될 거 아니냐. 찬성 17명, 반대 1명. 생긴 것만 봐도 빨갱이 앞저기처럼 생겼네. 찬성 16명, 반대 0명. 다주택자가 죄입니까? 집 사서 임대사업하는 게 죄입니까? 왜 이것저것 다 안되게 막아놓고 또 세금은 올리는 겁니까? 집값 잡겠다는 핑계로 세금만 왕창 뜯어내리는 속셈이 너무 훤히 보여서 정말 치가 떨리네요. 이번 정권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찬성 19명, 반대 4명. 이 댓글 보기 펼쳐갖고 하루 종일 보십시오. 여러분들. 323개 댓글 전부. 이게 정확한 부동산 민심입니다.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시장에 칼들을 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세금 폭탄을 해갖고 시장에 돈을 뺏어가지고 없는 서민들한테 무상복지, 포퓰리즘 복지로 현금 살포하면서 홍길동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들의 그런 수작과 농간을 갖다가 박수치고 따라갈 만큼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자들처럼 무식하지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번 총선이든 다음 총선이든 이번 대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반드시 여러분들은 박근혜처럼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댓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이 기사 들어와서 보십시오. 이게 정확한 부동산 민심이고 시장의 민심입니다. 찬성 250 반대 6, 찬성 151 반대 8. 이게 정확한 민심이고 시장의 뜻입니다.